자, 이번 시간에 이타주의와 협력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석사과정에서 그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특히 이 이타주의와 협력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접근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자료를 찾는 것인데요. 그 자료를 찾으면서 의외의 상황이 발견된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이타주의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학이나 생물학에 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았는데요. 경제학의 모토는 뭐냐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의 이라고 보고 그 가정하에 경제적인 논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건데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도 인간들이 뭐 매일매일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남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더라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주의적 행동을 할까?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그야말로 자기희생적인 헌신의 수준의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가 궁금한 거죠. 사회복지 영역에선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 관련된 학자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이타주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생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진화생물학 말고 사실 생물학 범위가 뭐 굉장히 넓죠. 그리고 생물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적자생존, 경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역시 인간이 왜 남을 돕는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주류에 해당하는 생물학에서는 그걸 이제 궁금해서 학자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저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의 그 내용들을 어떤 게 있는지 관련된 문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책인데 그 과거에 신문이 있을 때 종이 형태의 신문이 있을 때 그 한 3월쯤 되면 신학기에 대학생 필독서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쭉 났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도 이런 기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당 이제 그런 기사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그 거의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함께 이타적인 유전자 이 책도 함께 많이 그 이제 대학생들의 필독서에 포함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매트 리들인데요. 동물학자고요. 과학 저술가입니다. 사회복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 내용들 여기에 쓰여 있는 글들은 대개 첫 번째 장을 열거나 아니면 뒷면에 보면 이 책을 대표할 만한 어떤 문구들을 이제 홍보 문구로 이제 어딘가에 표현해 놓은 그런 문장들을 제가 여기 밑에 부제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이타적인 사회를 형성하는가, 이기적이 위해서 이타적인 유전자의 본성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건데요. 자, 이 말의 의미, 이기적이 위해서 이타적인 본성 유전자. 집단 생활을 하는 종들은 서로 협력해야,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만 가지고는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생활하는 종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고 좀 더 나아가선 희생적인 행동을 그랬을 때 집단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고 거기에 포함된 개별 개체들의 이익도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적 관점에서의 이익도 담보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집단 생활하는 종들은 나 혼자 잘 살겠다 해서 이익이 추구될 수 있는 이익보다 협력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기적이기 위해서 이타적인,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 순수하게 이타적이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협력적일 때, 이타적일 때, 그럴 때 궁극적으로 이익이 더 함께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이고요. 이익이 증가하면 그 이익을 나눠서 개체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타적 인간의 출현인데 이분도 경제학자고요.
그 뭐 어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타적 인간은 어떻게 이기적 인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가? 이것도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죠. 이기적 인간은 이타적 인간이 도대체 남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도대체 요즘 같은 생활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이 제러미 리프킨은 원래 경영학자인데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워낙 여러 분야의 사회학 분야, 심리학 분야 뭐 아주 그 다작을 하고 있는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를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것, 특히 타인이 고통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의 공감, 즉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타인이 고통을 느낄 때 전 남의 일이야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통스러운 것, 이러한 의미에서 그 공감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그래야 협력적 행동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화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고 우리의 선조가 그랬다는 거고요. 자, 이기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의 그 제목인데요. 이 저자는 기업가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원하겠지만 그것은 꼭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가 경쟁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이 손을 봐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아주 지금 소개하는 여러 책 중에서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천재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뭐 훌륭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철학, 물리학, 생물물리학, 사회복지 아니고 남을 도우면 손해볼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타심은 우리 모두를 더욱 성공하고 행복하게 한다.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성공하는 정도나 비율보다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이익이 높아지더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화해온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분 수학자입니다. 우리하고는 왠지 이타주의 같은 것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수학자가 초협력자라는 제목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서 이타적인 집단을 창발시키는 협력,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최재천 이분도 진화생물학자인데 호모 심비우스라는 책의 제목이고요. 이분도 뭐 진화생물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주제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발표도 하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여기 이제 부제가 이기적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왠지 오타 같습니다. 이타적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래야 제대로 된 질문일 것 같은데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호모 심비우스란 말은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심비우스라는 말은 공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하는 인간을 호모 심비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더라는 것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 이건 뭐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어렵게 안 써요 책을. 한번 이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얇고 저렴한 책입니다. 자, 착한 인류라는 책인데요. 프랜스 드발 동물학자이고 특히 영장류 여기 보는 것처럼 영장류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 책의 부제 도덕성은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철학자가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내재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력도 하고 이타주의 행동도 하고 희생적 행동도 하는데, 그런 협력 이타주의 행동이 발전되려면 공평, 이런 도덕성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공평성을 추구하는 도덕성의 개념이 철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협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류가 600만 년 전부터 도덕 철학 이런 거 있기 전에 유전자적 관점에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발달시켜온 생존 방법이라고 보는 관점의 책입니다. 자, 이분은 저널리스트인데요. 경쟁의 배신이라는 책이어서 경쟁은 누구도 승자로 만들지 않고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경쟁만이 그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인데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중에 하나이고,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우리가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폭력성과 이제 그 폭력성을 어떻게 줄이려는 노력을 진화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두꺼워요. 자, 마지막으로 볼 책은 이 뇌를 경청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그 군대를 공중보건의로 했는데, 공중보건의로서 어디 군부대 간 건 아니었고, 그 이제 지적장애인 시설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그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아니, 돈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직원보다 어떻게 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뇌 연구자가 되면서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했는데, 다른 위에 부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파란색 글씨를 보면 연인들이 파트너를 대할 때와 어머니가 아이를 대할 때 기능 MRI 촬영 결과가 아주 흡사하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뇌파 같은 걸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MRI로 찍은 건데요. 뇌파도 연구하고 그랬더니 연인들이 파트너를 대할 때 뇌가 물론 굉장히 즐겁겠죠. 그리고 그것과 어머니가 아이를 대할 때 역시 MRI 촬영 결과는 굉장히 뇌가 즐거운 걸로 나타나면서 그 두 가지가 비슷한 상황일 거는 사회통념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경이롭게도, 이 저자의 표현이에요. 경이롭게도 자원봉사자들이 정신지체 아이들에게, 이 책은 한 10년 이상 전 책이어서 요즘 지적장애라고 하죠.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정신지체 아이들에게 갖는 느낌이 물불 가리지 않는 연인들의 무조건적인 끌림이나 어머니들의 본능적인 자식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돈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몸은 힘들지만 뇌는 즐겁더라는 겁니다. 마치 연인들이 만날 때처럼,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처럼 그렇게 뇌가 즐겁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힘들지 않죠. 사실 이제 애인 집에 바래다 주고 할 때 당연히 힘든데 힘든 줄 모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근데 몸은 힘들지만 뇌가 즐겁다는 겁니다. 마치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마치 애인을 만날 때처럼 뇌가 즐거운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연구자가 결론 내리는 건 역시 경이롭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즐겁지 않더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다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이제 다리가 튼튼해서 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유전자가 다 다르죠. 이타주의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타주의적인 유전자를 좀 더 많이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타주의적인 유전자를 좀 덜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타주의적 유전자를 좀 더 많이 갖고 태어났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자몽차자들은 그런 유전자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남을 돕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